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미니맥스가 출시한 지 지금 4일차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덴스 같은 상용 모델들처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형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준비를 했고요. 짧은 대화 한마디만 하셔도 로컬 LLM 모델이 기획부터 연출까지 맡아서 멋진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워크플로우를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일요일이잖아. 또 시작이야. 참아야 돼. 택배 왔다. 딱 1cm만. 캬! 뭐야? 들어와라. 같이 가자. 네, 우선 기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앞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하게 될 워크플로우는 레퍼런스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입니다. 한번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참조 이미지를 여러 장 넣어서 그걸 기준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개의 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세 장의 참조 이미지를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노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하나 더 연결을 해주고, 만약에 4개의 참조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선을 길게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2개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노드를 이렇게 전부 다 없애준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고 영상을 생성하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진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컨트롤 C, V 해놓고 다시 선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사진들을 넣을 때마다 그 사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2번 사진은 어떤 사진인데 0초부터 2초까지는 첫 번째 사진의 캐릭터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두 번째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캐릭터가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굉장히 길게 입력하면서 각각의 장면들마다 전부 다 서술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존의 형님들이 주로 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GPT에 들어와가지고 나 이걸로 사진 만들 건데 프롬프트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계속해서 컨트롤 C 다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이러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커스텀 노드를 2개 만들었고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컴퓨아이 매니저로 들어오신 다음에 디노 커스텀 노드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전은 0.7.79 버전입니다.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커스텀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디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검색창에서 디노 이미지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네 번째 항목에 미니맥스 멀티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를 불러주시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진을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기존 노드는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사진이란 뜻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했다면 이 사진들을 레퍼런스 이미지로 넣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는 노드는 이미지 한 장씩만 입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드도 입력 받는 값을 살짝 바꿔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요. 디노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5번째 칸에 미니맥스 레퍼런스 투 비디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주시고요. 생김새는 완벽하게 똑같고 기능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0번, 1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고 제가 만든 것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만 입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항목을 이렇게 붙여와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 항목이 생기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때는 총 6장의 이미지가 이 노드에 제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이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이번에는 출력 단자만 똑같이 연결해주면 되겠죠. 긍정 프롬프트 연결해주고 레이턴트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노드는 이제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노드를 바꿔주게 되었고요. 이 상태만 되면 우리는 이제 원하는 사진의 순서는 편하게 배열을 할 수가 있고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사진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전부 다 하나씩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어떤 거고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각 장면을 서술할 때마다 이거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뭐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부 다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로컬 LLM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라마와 LM 스튜디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LLM 로더라는 노드를 불러와 주게 되고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동영상을 설명하는 짧은 한 줄의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로컬 LLM 모델이 자동으로 긴 프롬프트를 완성시켜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성된 워크플로우가 이것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델 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다 동일하고요.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여기는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는 조종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흐름부터 가볍게 살펴보죠.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 카페에서 알바하는 소녀가 신메뉴 버블티를 만들어서 자랑하는 광고 영상 만들어줘. 배경음악도 넣어줘. 이러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식으로 편하게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총 몇 초 길이로 만들지 옵션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초, 8초, 10초, 12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동영상의 크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0.2메가픽셀부터 시작해서 0.3, 0.4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시면서 각자 PC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가 쾌적한 수준의 품질과 생성 시간이 소요가 되는가 확인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영상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든 거고요. 영상을 만들 때 실제로 들어가게 된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로컬 LLM 모델이 직접 설계해서 기획과 연출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만들어낸 영상이고요. 이렇게 로컬 LLM 모델이 멋진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준비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위에서부터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확인을 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고 영상이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면요. 형님들께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하는 곳에 원하는 사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시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상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바를 프롬프트로 입력하세요. 첫 번째 사진은 스타일만 참고해, 두 번째 사진은 얼굴만 유지해, 세 번째 사진은 배경으로 써, 네 번째 사진은 두 번째 등장하는 캐릭터야. 이런 식으로 LLM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모델이 전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줄 테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니까요.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서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로컬 LLM은 어떻게 연결을 하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 채널에 보시면 지금 중앙에 오른쪽에 보시면 로컬 LLM으로 컴퓨어의 자동화하기 이렇게 동영상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사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과연 내 PC에서는 잘 돌아갈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해봤고요. RTX 3060 Ti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는 32GB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6분 50초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8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13분, 10초 분량은 대략적으로 20분이 걸렸고 12초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그래픽 카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면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될 수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 미니맥스라는 모델이 굉장히 무겁고 오래 걸립니다. 형님들 지금 보시면 제 그래픽 카드가 RTX 프로 6000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생성한 것을 보면은 900초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5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써먹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상용 모델이 아니라 오픈소스잖아요. 그리고 나온 지 지금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매일같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고화질로 만들지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벌써부터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터보 로라가 나오기도 하고 디스틸 로라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연산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냥 생성했을 때보다 최대 5배까지 생성 속도가 확장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걸릴 것을 2분에서 3분 만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니맥스 모델은 원래는 총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항목은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주는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해결했으니까 첫 번째 불편함은 해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베이스 모델은 실제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디퓨전 모델, 가중치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계는 업스케일링 모델만 받으면 되는데 이 업스케일링 모델은 애초에 개발진들이 최적화해서 내주지 않으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개발진들이 이것을 출시해 줄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그동안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형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미니맥스 나온 첫날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비효율처럼 느껴졌고요. 예를 들면 시드 VR, 플래시 VR, 그리고 LTX를 활용한 업스케일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활용해보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논문까지 찾아보면서 커스텀 노드도 만들어보고 그걸로 레이턴트 단위로 다시 한번 샘플링 해보고 그 다음에 LTX에서 했던 것처럼 레이턴트를 조각내서 개별적으로 샘플링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스 모델이란 것은 애초에 중간 해상도로만 학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화질을 다듬어 주는 것은 뒷부분에 있는 업스케일링 모델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것을 아무리 건드려 봤자 다 소용이 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포기를 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딥러닝 방식의 픽셀 복원 업스케일링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대표적으로 울트라 샤프라는 모델과 리얼 ESR 겐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하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업스케일링 기술만 사용하면 품질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업스케일링 방식인 디블러 효과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컴퓨어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RTX 관련 노드는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몇 가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어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제가 몇 달 전에 커스텀 노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스케일링 노드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가운데 보시면 RTX 업스케일 노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성된 영상을 로드 비디오 노드에 불러오기를 해주시고요. 픽셀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줍니다.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할 업스케일 모델은 지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애니메 비디오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경로는 밑에다가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인물이 들어가거나 사실적인 스타일의 영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모델 경로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드리고 있는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최상의 결과물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세팅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스케일링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비디오 컴페어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업스케일 전, 업스케일 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본 영상이 너무나도 저화질이었기 때문에 업스케일이 완료된 영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본 영상을 테스트 목적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형님들은 마음에 드는 최종 영상을 가지고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시면 마음에 드시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스케일링 된 영상도 뭔가 선명해지긴 했지만 약간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화질에서 약간 더 선명해졌다고 해서 영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눈속임을 해주기 위해서 프레임 보관 작업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24프레임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60프레임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업스케일링이 완성된 영상을 다시 한번 불러와 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에 컴바인 노드에서 다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이 24프레임이고 오른쪽이 60프레임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니터로 봤을 때는 확실히 60프레임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퀄리티 좋은 최신 애니메이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해상도 저화질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프레임을 보관해주고 픽셀을 다듬어주면서 선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작은 차이가 시청자한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미니맥스에서 애니메이션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질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실사 스타일의 리얼리티한 영상을 만들기에는 해상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가장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몇 번 만들어 보니까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리액션도 좋고 일단 모델이 너무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즘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도 꼭 한 명씩은 너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의 엔딩은 3060 Ti 그래픽 카드로 만든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반짝이는 맘의 리듬에 기대 잊었던 날
잠시 멈춰서 말하지 못한 이름을 바람 속에 적어 깨질